2022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폭우로 인해 일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집이 제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죠. 정말 안타까운 건 서울시는 이미 2020년부터 반지하 침수 가구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하지만 반지하 신청 자격이 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소득기준 진입장벽도 너무 높아서 아마 대상에 들어오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를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많습니다. 계속 생길 거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의 주택과 관련된 제도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필요가 있지요.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무이자 보증금 지원은 바로 작년 여름 그 폭우로 인해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언제쯤 우리는 사건이 닥쳐서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인을 치료하며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무이자로 5천만 원을 주택보증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부는 2022년 8월 국민주거안정 실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해 우려 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은 당사자가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보증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의 후속 조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내용은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10년간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가상금리 등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증금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은행으로 반환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알아보셔야 하는 집은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평형은 85제곱미터 이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비정상거처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등등을 말하고요. 이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현재 우리 법의 최저 주거 기준을 말씀드리면 좀 간단합니다. 방수와 평수로 나뉘는데요. 대출 기준엔 아동이 있어야 하니까요. 표에서는 여기 자녀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3인 가구인데 방이 2개가 안 되고 10평이 안 되는 집에서 살고 계실 경우 4인 가구인데 자녀의 성별도 다르고 방이 3개가 안 되고 13평이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있으실 경우면 우선 신청 대상은 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공무원분들이 일처리할 때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집행을 하려면 이런 게 좀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고시원이면 등기부등본 떼면 정확히 나오는데 이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선 법에서는 됩니다.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과 3억 6,100만 원 이하의 자산이 있으신 무주택 세대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컨대 비주택 거처에서 사시고 소득 요건이 맞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좀 꼼꼼히 봐주세요. 우선 주민센터에 가셔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지정된 은행에 가셔서 선생님들의 대출 기본 정보를 제공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상담받으셔야 해요. 가능성이 타진되시면 부동산에 가셔서 2억 원 이하의 집을 알아보시고 가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보증금이 있는 집이라면 250만 원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출받으러 은행을 가시는데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가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가 또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요라고 말씀해 주실 건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등등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다 챙겨서 가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자산 심사가 진행되고 대출 한도, 금액 등이 나오면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이삿날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40만 원입니다. 이사하실 때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해요.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로 제출하시면 이사비 최대 4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4월 10일부터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이고요. 5월 1일부터는 하나은행도 개시합니다. 혹시나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거나 대출이 안 된다는 은행이 있다면 다른 은행을 가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제도는 나왔지만 아직 모르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은행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 여부나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센터 이름은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관악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강북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동작, 금천, 구로, 강남 등등등 모든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절차부터 이사비 지원까지 모두 안내해 주실 거예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주민센터보다는 더 정확히 알고 있을 테니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상담은 주거복지센터, 신청은 주민센터, 댓글은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유튜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번 제도처럼 누군가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목소리 내면 오기도 합니다. 많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오는 4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최저주거 기준 관련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도 패널로 출연하는데요. 이런 토론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정책을 만들어갈 때 더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당사자시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아니시라면 적극 연결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정보 나누고 목소리 내면 우리에게 필요한 주거복지는 정말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